네, 안녕하세요. 아우디의 모든 것 린드우디입니다. 오늘은 제주 아우디 전시장에서 제가 아우디 차량 리뷰를 할 때 차량이 필요했는데 특별히 차량 제공을 해주시려고 저한테 먼저 연락을 주셨던 유영백 세일즈 어드바이저 님이 계셨거든요. 그분과 오늘 한번 제 차량, S4 차량을 탑승해서 주행을 하면서 이제 아우디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과 그 다음에 세일즈 어드바이저 님이 생각하시는 것, 그런 얘기들을 가볍게 얘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간략하게 현재 지금 일하고 계시는 곳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계신지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 아우디 전시장의 세일즈 어드바이저 유영백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자동차 영업은 한 16년 정도 지금 하고 있고요. 아우디 전시장 와서 근무한 지는 지금 3년 차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딜러라고 많이 용어를 쓰잖아요. 근데 네. 이제 아우디에서는 세일즈 어드바이저라고 지금 하는데 네. 실제로 공식적인 명칭은 세일즈 어드바이저가 맞는 거죠. 네, 이게 브랜드마다 명칭이 약간씩 차이가 있고요. 네. 어떤 브랜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세일즈 어드바이저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떤 네. 브랜드는 SC라고 네. 명칭 자체가 약간씩 조금씩 다른 점이 있어서 네네. 그래가지고 딜러라는 표현 자체는 우리나라에서 나온 파생된 명칭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냥 네네네. 카지노에서 딜러나 이런 것처럼 그죠.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정식으로는 진짜 명칭은 아우디에서도 독일 현지에서도 얘기하는 건 세일즈 어드바이저가 맞습니다. 네네. 왜냐면은 서비스 어드바이저처럼 세일즈를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네. 표현 자체를 네. 고객이 구매를 도와주는 방식 네. 사용하고 있는 게 아우디에서의 정식 명칭이 맞아요. 네. 그러면은 뭐 그냥 어드바이저님 요렇게 호칭을 해도 괜찮은. 네, 괜찮습니다. 네. 네. 정비소 제가 여기 이제 제 차량 정비하러 자주 여기 오는 편인데 이제 어드바이저 분이 이제 여기 판매를 담당하시는 어드바이저 분도 계시고 저기 정비 서비스 담당하시는 어드바이저 분도 계시고 그래서 어드바이저라고 호칭을 부르는 게 좀 되게 편한 것 같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일단 오늘 사실 이렇게 모신 이유는 제가 이번 아우디의 모든 것 시즌 5에서 이제 메인 컨텐츠로 삼은 게 S와 RS, 아우디의 스포츠성에 대해서 한번 이 어드바이저님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아우디 브랜드에 대해서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가 궁금해서 한번 모셨고요. 그 유영백 어드바이저님 제가 따로 이렇게 명함을 이미지로 넣을 텐데, 혹시 제주도에서 혹은 다른 지역에서도 괜찮습니다. 제주도나 다른 지역에서 아우디 차량을 혹시 관심 있으시거나 구매를 원하시는 분은 유영백 세일즈 어드바이저님께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제가 따로 명함과 전화번호 역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주도 지금 전시장에서 제 차량을 탑승 같이 하시고 간단하게 주행을 하면서 얘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와인딩도 살짝 경험을 해보고 아우디 S 모델이 이제 어떤 주행 느낌인지 한번 체감을 해드리고 저도 이제 한번 설명드리려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동을 걸고요. 그러면 출발하겠습니다. 운행 모드로 녹화를 시작합니다. 안전운전하십시오. 사설이랑 그 다음에 정식 센터를 지금 번갈아 가면서 이용하고 있는데 공식 센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 장점은 일단 순정 부품을 쓰기 때문에 부품의 품질은 확실히 보장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점은 되게 만족스러워서 이제 정식 센터를 이용하는 편이고, 사설을 이용하는 이유는 이제 보증이 일단 끝난 차량이고 그 다음에 사설 쪽에서 좀 더 저렴하게 이제 수리가 가능하다 보니까 저는 공식 센터와 사설을 같이 이제 이용을 하고 있어요. 정식 네. 서비스 센터에서 이제 패키지 구매로 브레이크 패드 교체라든지 이제 그런 걸 하는데, 애프터마켓 제품이 비록 많이 나와 있긴 하지만 애프터마켓도 품질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괜히 이제 엄한 제품, 이제 묻지마 제품을 쓰다가 이제 성능도 저하되고 수명도 짧고 이제 그런 제품을 사용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좀 복불복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확실히 공식 센터에서 수리나 정비를 받으시는 장점이 확실히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발 어설픈 업체는 가지 마십시오.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아무리 싸다고 해도 비용이 싼 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제 그냥 경험담으로 제 고객님이신데 네. 서비스 기간이 끝났어요. 이 브랜드는 아니었어요. 다른 브랜드에서의 경험이었는데 서비스 기간이 끝났어요. 네네네. 그래서 고객님이
그냥 엔진 오일을 그냥 아무 업체나 가서 교체를 하셨어요. 아. 정확하게 한 달 반 있다가 엔진이 눌러붙으셔서 오셨습니다. 정확한 문제는 이제 제가 네. 테크가 아니기 때문에 네네. 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실제 있던 일이에요. 네. 그렇게 됐을 때 서비스 센터에서는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게 되면은 외부 업체에서 엔진 오일 교체했고 이런 부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업체랑 이제 얘기를 하라고 오히려 등 떠밀르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손님들한테도 서비스 어드바이저들이랑 척을 두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게 결국에는 사람 대 사람의 문제이기 네. 때문에 어쨌든 서로 이렇게 좀 예의를 지켜가면서 네, 좀 맞습니다. 좋게 이렇게 관계를 이어나가면 나중에 언젠가는 그게 돌아올 수 있다.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어 예, 합니다. 그죠. 서비스 어드바이저한테 화내지 마시고 화나시면 그냥 저한테 화내시라고. 아. 저는 그런 거 다 들어드리고 다 할 수 있는데 그쪽에다가 그러면은 제가 그걸 전달을 해드리고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낫지. 그러니까 그 직원들도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해드리는 게 가장 좋다라고 봐요. 네. 우리나라 진짜 뭐 제가 영업이라서 이런 말 하면 좀 그렇겠지만 네네. 그 고객은 왕이다. 아. 내가 왕이니까 나는 너희한테 맡겨도 돼 라는 시스템 자체가 그죠. 잘못된 거죠. 어떻게 보면. 네.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 전혀 없어요. 네. 고객 입장에서는 이제 약간 답답할 수는 있죠. 네. 답답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이게 어쨌든 상대방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 직장인이고 서비스 어드바이저 분들도 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이 되어 있으니까 들어드릴 수 있는 건 들어드릴 수 있지만 그 이상의 뭔가 요구를 했을 때 못하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기본적인 예의죠. 예,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면 어쨌든 다 잘 이제 될 거다. 네.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아우디가 어쨌든 독일 3사의 브랜드고 이제 실제로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해외에서는 아우디는 독 3사에 안 껴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가끔 있던데 제가 찾아본 바로는 해외에서도 프리미엄 브랜드고 럭셔리 브랜드고 심지어 2023년 판매량이 유럽이나 독일에서는 아우디가 굉장히 그 경쟁사를 오히려 제쳤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일부 브랜드 팬들 BMW를 제가 되게 좋아하는 편이고 아우디를 가장 좋아하지만 두 번째로 좋아하는 차는 BMW거든요. 근데 일부 팬분들이 자꾸 아우디를 독3사에서 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는 무조건 독3사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만한 퀄리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우디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일반 브랜드와의 차별점 혹시 설명을 조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나라로 따졌을 때 실질적으로 보면은 현대기아에서 제네시스라는 브랜드를 만들었잖아요. 아, 예, 그것처럼 맞습니다. 아우디는 어떻게 보면 중간에 합병된 회사긴 하지만 네. 폭스바겐이랑 이렇게 이제 합병된 회사긴 하지만 아우디라는 고급 브랜드를 폭스바겐이 가져가고 있는 거고 그 이상 브랜드로 포르쉐나 벤틀리, 람보르기니 이런 브랜드들을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아우디라는 회사가 가지는 장점은 딱 중간 지점에서 누구나 탈 수 있는 차를 만드는 게 아우디가 가장 좋은 점인데 그러면서도 S나 RS라는 버전 자체를 차를 만들어내면서 고성능 차를 만들 수 있다. 네. 라는 자부심도 갖고 있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S나 RS를 타보시지 않은 분들이 더 이제 BMW나 BMW의 M 시리즈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더 극찬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죠. S나 RS 버전을 타신 고객님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만족하면서 타시는 브랜드 중에 하나예요. 실제로 S와 RS가 대표하는 아우디를 대표하는 이제 그 고성능 이제 디비전이잖아요. 네. 그리고 BMW의 M, 그다음에 벤츠의 AMG 이렇게 네. 있는데 이게 사실은 제가 독일 3사 차량을 타보면서 느낀 점은 독일 3사들 다 공통적으로 고성능 모델을 통해서 차를 개발하고 그 밑에 있는 모델들은 그 고성능의 기본 뼈대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기본 모델도 굉장히 아주 주행 성능이 좋고 굉장히 좋은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네. 실제로 이제 아우디에서도 그렇게 개발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편하게 개발되고 있는 라이트라든가 이런 것들도 르망 24시를 주행을 하면서 아우디가 느꼈던 점은 라이트의 중요성 자체를 느꼈던 거하고 보면 네네네.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라이트 센터를 따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네. 아우디는 이제 RS나 이런 모델들 같은 경우는 아우디 스폰츠라는 브랜드 자체가 따로 있어요. 아, 그죠. 네, 그 브랜드에서 실질적으로 엔진이며 이런 개발이나 이런 부분 자체를 다 끝낸 상태에서 차에 실질적으로
이제 레이싱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시험을 다 해요. 네, 맞아요. 그 다음에 밑에 양산 모델을 더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그냥 흔한 예를 들어서 보면은 이번에 다카르 랠리 우승했던 RS 이트론 네네. RS 버전을 랠리에 우승시켜놓고 이제 RS 버전을 더 만들어내서 네. 이제 실행은 될 거고요. 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꽈뚜로가 사실 1980년에 네. 월드랠리 챔피언십에 이게 차 이름이 꽈뚜로였잖아요. 네, 맞아요. 그 차량이 출전을 해서 굉장히 뛰어난 성적을 거두고 네. 우승을 차지한 다음에 그때부터 아우디가 사륜구동 시스템을 개발하기 시작해서 지금의 이제 사륜 시스템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네. 그리고 뭐 모터스포츠를 아우디가 되게 참여를 굉장히 열심히 하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다카르 랠리도 마찬가지고 네. 그동안 아우디는 놀지도 않고 계속 기술 개발을 정말 열심히 하고 그거를 계속 차량에 적용을 시키더라고요. 네. 뭐 아우디뿐만 아니라 독일 3사도 역시 마찬가지겠지만 아우디 차량에 지금 이 제가 타고 있는 S4 차량도 어쨌든 아우디의 그 모터스포츠에서 실험한 개발한 그 기술을 그대로 여기다가 접목을 시켰다, 이렇게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일반 대중 브랜드와의 약간의 차이점을 또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 모터스포츠에서 개발된 기술이 그대로 차에 녹아져 있기 때문에 격차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나. 그래서 프리미엄 브랜드고 비싸게 판매가 되는 차가 되지 않나. 네. 이제 왜냐하면 차값이 어쨌든 5천, 6천, 8천, 1억까지 올라가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값이 굉장히 비쌀 거잖아요. 네. 엔진이나 변속기나 뭐 서스펜션이나 이런 것들이. 근데 그게 단순히 부품의 퀄리티가 좋아서일 수도 있지만 차를 개발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개발 비용과 그 다음에 다양한 어떤 기술 개발 비용, 그런 것들도 같이 녹아져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S나 RS, 그리고 S와 RS가 있기 때문에 기본 아우디 모델들도 같이 혜택을 받고 있다. 네. 이제 기본 아우디 모델 뭐 A6 45 TFSI 꽈뚜로 차량도 얼마 전에 제가 리뷰를 하긴 했지만 그 차량도 와인딩 주행을 해보면 굉장히 잘 달리거든요. 차량 출력도 좋고 특히 변속기가 듀얼 클러치인데 이제 신형으로 나왔잖아요. 네. 신형 듀얼 클러치 DL382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정말 부드러우면서 그 다음에 변속도 빠릿빠릿하고 심지어 내구성까지 좋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기술을 그대로 적용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드리고 싶은 얘기가 혹시 S나 RS 모델을 이제 뭐 예전에 판매를 위해서 혹은 이런 보통 세일즈 어드바이저 분들 이제 교육 받으신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S나 RS 차량 혹시 타보신 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최근에 타본 거는 RS 이트론 GT 모델을 타봤고요. 네네. 이 교통안전공단이라고 있어요. 네네. 그 안에서 옆에 제가 네. 직접 운전을 하진 못했고요. 왜냐면 네. 200km를 넘게 달려야 되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카레이서 분이 옆에 앉으시고 네. 그 관성 트랙에서 최고 속도가 260km였나? 그 네. 정도까지 이제 속도를 내보면서 타본 적이 있는데 네. 확실하게 차량이 바닥에 붙어가는 느낌이라든가 이런 네. 부분 자체가 차이가 컸고요. 네. 그 다음에 S 모델이나 이런 모델 같은 경우는 아쉽게도 제가 들어왔을 때는 코로나 시기였어요. 코로나 시기다 보니까 집합교육이나 이런 거 자체를 이제 네. 정부에서도 막았었잖아요. 네네네. 이상 못 모이게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쉽게도 그 이후에 출시했던 다른 모델들 같은 경우는 집합교육을 따로 받은 적이 없어요. 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S4라는 모델 자체를 지금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지만 네. 처음 타보는 겁니다. 네, 옆에서라도 처음 타보는 거예요. 네. 이게 조금 아쉬운 현실이 됐죠. 네. 웬간해서 타볼 수 있는 모델들은 차를 출고하거나 네. 아니면 고객님들 차량을 타거나 하면서 모든 차량을 네. 거의 타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실제 RS나 이런 모델들 같은 경우는 영업사원들한테도 약간 꿈의 차예요. 네. 정말 갖고 싶어하는 차량이고 그런 차량이지만 비쌉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그만큼의 값어치를 하기 때문에 네. 모든 영업사원들도 마찬가지고 실제 저희 고객님들도 마찬가지고 꿈의 차량인데 네. 한국에
출시는 했지만 많은 물량이 들어오지 않아서 고객님들한테 슬프게도 못 가고 있죠. 네. 실제 RS3 같은 경우 최근에 나왔고 이제 가격 대비 가성비가 가장 좋은 차량으로 칭송받고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아직도 고객님들 대기가 상당히 많아요. 안 그래도 그 아우디 매니아 카페 동호회나 이런 데를 들어가 보면 RS3를 찾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너무 네. 안 들어오다 보니 네, 맞아요. 그게 좀 아쉽습니다. 네. 네. 고객님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거예요. RS 버전들의 차량이 연초에 들어온다. 네. 무조건 빨리 잡으십시오. 연말에는 생각보다 물량들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24년 초, 23년 초 이런 부분 이럴 때 이제 런칭이 되면서 RS 버전들이 들어왔을 때 물량들이 훨씬 많이 들어왔었고요. 네네. 실질적으로 나중에는 물량들이 없어요. 네. 왜냐면 우리나라보다 판매가 훨씬 좋은 다른 나라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훨씬 더 판매가 수월합니다. 실제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독일을 갔다 왔어요. 독일 가서 네네네. 우크라이나 판매 직원들과 그 다음에 미국 판매 직원들, 독일 판매 직원들 다 만나봤는데 네. 한국에서처럼 이렇게 판매하기 어렵다고 얘기를 아무도 안 합니다. 이게 좀 안타까운 게 한국에서만 이 아우디의 브랜드 이미지가 좀 내려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2023년 기준으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우디 판매량이 모든 국가가 다 올라갔는데 네. 한국만 지금 오히려 약간 내려갔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한국하고 일본. 한국하고 일본이군요. 이게 좀 그러니까 결국에는 프리미엄 브랜드는 이미지 싸움인데 사실 뭐 예전에 디젤 게이트나 아니면은 뭐 인증 취소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이미 시간이 꽤 오래 지났고 지금은 어느 정도 정상 궤도에 올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동안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우디가 너무 잘못된 정보들이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니고 있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자동차 리뷰어들이 너무 이제 리뷰를 편견을 가지고 아우디를 리뷰하지 않나 싶어요. 특히 이제 아우디의 대표적인 이제 편견 중에 하나가 뭐 예를 들어 아우디의 뭐 종치 방식은 저는 사륜 기반이라고 항상 얘기를 하는데 전륜 기반이라고 자꾸 이 리뷰어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론 아우디가 독일이든 한국이든 공식적으로 아우디 차량을 전륜 기반이라고 표현한 적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게 맞을까요? 아우디는 무조건 차량을 개발할 때 무조건 사륜구동 위주로 개발을 모든 플랫폼을 만듭니다. 무조건 설계 자체를 쿼트로로 만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 뭐 그런 유튜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자체는 저는 아쉬운 거는 이런 말씀을 해도 되나 옆에 유튜버 분을 이렇게 말씀드려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돈에 따라서 사람들이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 자체가 수는 상당히 있죠. 많이 차이가 나요. 실제 자동차를 정말 잘 알아서 리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게 아닌 그냥 이 리뷰 해보고 저 리뷰를 했는데 이 리뷰 했는데 괜찮네 싶어서 자동차 리뷰어로 가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죠. 전문적으로 자동차를 하다가 이제 리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동차 컨텐츠를 했더니 조회수가 많이 나오더라. 이제 그런 분들이 꽤 많죠. 제가 요즘 제일 안타까운 거는 저희 고객님들도 이제 유튜버를 너무 많이 보고 오세요. 맞아요. 70대 분들도 유튜브 보고 오시고요. 다 유튜브 보고 오시기 때문에 뭐 시대가 이런 시대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예전에는 뭐 진짜 인터넷 잘 안 되고 이럴 때는 뭐 그냥 편하게 고객님들 옆에 와서 시승해보고 자기 느낌대로 이제 차량을 구매하셨던 반면에 요즘은 자꾸 유튜버에서의 뭐 이런 이런 걸 다 보시고 있으시니까요. 그죠. 저는 이제 그래서 저도 고객님들한테 드리는 말씀은 그거예요. 고객님들이 원하시는 차를 사시는 게 가장 좋다. 누구의 평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저는 무조건 오셨을 때 시승을 한번 해보시라고 무조건 말씀을 드려요. 다른 브랜드 차들도 마찬가지고 무조건 시승을 해보시고 고객님들이 이런 느낌 자체를 느껴보셔라. 그 느낌을 느꼈을 때 가장 이제 만족도가 좋은 건 실질적으로 아우디 차량이 맞거든요. 고객님들이 타보셨을 때도 항상 하셨던 말씀들이 차는 너무 좋다. 차는 너무 좋다. 근데 주변에서 말린다. 가 가장 많은 거였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아우디가 현재 브랜드 이미지가 내려간 게 차가 안 좋아서가 아니라 그냥 단지 입소문 혹은 잘못된 유튜브 정보들 이런 걸 보고
이제 이미지가 내려갔다라고 판단을 하는 게 사실은 거의 정확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요. 말씀하시는 것도 사실 그런 부분인 것 같고, 자 이제 세일즈 어드바이저님, 유영백 세일즈 어드바이저님과 함께 제가 매번 와인딩 주행을 하는 코스에 도착을 했고요. S와 RS 모델을 타보셨지만 또 S4 차량은 처음이시라고 하니까 어떤 느낌으로 아우디를 주행할 수 있는지를 직접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소감을 한번 듣고 싶어서 컨텐츠를 준비한 거고요. 한번 주행을 통해서 지금 살짝 젖어 있긴 한데 적당히 재밌게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윈터 타이어다 보니까 조금 접지력이 안 나오긴 하는데 네, 적당히 달려보는 중이고요. 네, 여기까지 달려봤습니다. 네, 자, 일단은 이제 차가 지금 사실 윈터 타이어인데다가 조금 비가 어저께 왔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접지력이 좀 떨어지는 상태에서도 이게 아우디 차량의 특성이 그거거든요. 이게 어떤 상황에서도 노면을 놓치지 않는 트랙션 능력이고 그 트랙션을 바탕으로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후륜에 이 전자식 LSD, 그러니까 스포츠 디퍼렌셜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 스포츠 디퍼렌셜이 차를 이렇게 안쪽으로 좀 감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다 보니까 아우디 차량임에도 S와 RS 모델은 이렇게 좀 스포티하면서도 되게 재밌게 탈 수 있는 그런 특징을 보여주었거든요. 이제 그 부분을 세일즈 어드바이저님께서 한번 타보셨는데 네, 대충 이제 어떠실까요? 재밌었고요. 제가 2010년도에 남산 전시장에서 근무를 했을 때가 있었어요. 네네네. 아우디에서. 그때 저도 실질적으로 그 남산 도로 같은 경우가 코너링이 상당히 심하고 진짜 그냥 떨어지면 낭떠러지가 나잖아요. 네. 거기에서 실제 고객님들을 옆에 태우고서는 제가 시승을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이 느낌 자체를 그때는 뭐 당연하게 S4 모델이라든가 네. 이런 모델들은 아니지만 네네네. 실질적으로 아우디의 사륜구동의 이제 강점을 설명하기 좋은 게 이제 코너링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설명하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네. 뭐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했었는데 실제 근데 저희 지금 아우디 브랜드 차량 갖고 여기 와서 이렇게 시승을 해본 적은 없었어요.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리고 고객님들도 제주 분들이 좀 얌전하신가 이렇게까지 와서 이제 해주시는 경우들이 별로 없었었는데 네. 실제 제가 느꼈던 아우디의 강점이 확실하게 맞구나 라는 것 자체를 느낄 수 있는 와인딩 코스인 것 같아요. 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아우디의 이미지를 이제 상승시키려면 진짜 아우디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지금처럼 이제 아우디가 이렇게 빠른 코너링으로 이렇게 젖은 노면을 뒤가 털리지 않은 상태로 빠르게 달릴 수 있다. 혹은 아우디의 꽈트로가 어떤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그런 이 아우디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기술이나 그런 주행 성능을 홍보를 해야 어쨌든 아우디의 브랜드 밸류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얘기하는 아우디는 사륜 기반이다. 그리고 아우디가 추구하는 그 특성은 주행 안정성이다.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런 뭐 버튼 클릭감이라든지 아니면 실내 인테리어의 고급감이라든지 아니면 외부 디자인의 그런 아름다움이라든지 좀 더 많이 홍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아우디를 까는 얘기들을 잘 들어보면
아우디는 엄청 까요. 네. 특히 뭐 전륜 기반이니 그 다음에 뭐 아우디는 뭐 앞이 무겁다느니 네. 아우디는 스포츠성이 떨어진다느니 아우디는 언더스티어라느니 뭐 네.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네. 실제로 타보시니까 굉장히 빨리 달릴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아우디가 전륜 기반이다라고 까면서도 막상 똑같은 구조를 가진 람보르기니 우루스나 벤틀리 벤테이가 아니면 포르쉐 뭐 마칸 이런 차들은 안 깐단 말이에요. 네. 전륜 기반이라고 얘기를 안 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자동차 리뷰어분들한테 좀 서운하다라는 혹시 그런 생각이 있으신가요? 실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가 만만한 거죠. 네, 아우디가 좀 사실 이미 아우디가 그 독삼사 중에서 네. 이미 많이 까이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잘못된 정보들이 계속 넘쳐나고 있으니까 네. 사실은 이 조회수 올리기가 좋은 그 네. 까임의 대상이 돼버렸잖아요. 그 좀 제대로 리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저도 많이 아쉽거든요. 아쉽죠. 진짜 많이 아쉬운 게 무조건 유튜버만 보고서는 고객님들이 구매를 하시는 거는 아니시라고 봐요.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선 시승을 한번 해보셔라. 아, 그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네. 우선 시승을 한번 해보셔라. 네. 괜히 영업소들이 돈 주고 시승차를 두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괜히 전시장에 시승 차량이 있는 게 아니고 시승을 해보셨을 때 방금처럼 이제 저도 옆에 타 있었지만 직접 운전하시기 부담스러우시면 옆에 타셔도 돼요. 네. 그러면은 맨날 차량을 직접적으로 운전했고 이 차량에 대해 되게 잘 알고 있는 영업사원들이 옆에서 같이 태워드립니다. 네. 그리고 그 코스를 한번 느껴보시게끔 네. 그 다음에 이 차량을 내가 평소 때 운전할 때 어떤 느낌이 일어나는지 자체를 이제 우선 느껴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뭐 BMW는 단단하고 벤츠는 부드럽다. 네. 뭐 이렇게 느껴지지만 이 가운데 부분에서 양쪽을 다 가장 잘 잡고 있는 건 아우디예요. 그죠. 근데 그 부분을 우리나라 분들은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냥 단순하게 마크만 보고서는 사실은 고객님들도 상당히 많으신 것도 사실이고요. 네. 주변의 평판은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네. 내가 탔을 때 좋은 차를 타는 게 가장 좋은 거고요. 실질적으로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그래서 아우디의 상품성을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합니다. 네. 가운데 있는 부분으로서 달릴 때 재밌게 달리고 편하게 타실 수 있을 때 편하게 타시고 그 다음에 가장 항상 강조하시는 주행 안전성이 좋은 네. 그런 브랜드라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만족도 조사나 이런 걸 따졌을 때 그런 부분에서는 만족도 조사가 가장 좋은 점은 평가에서도 아우디예요. 네. 그 다음에 저희를 이제 폄하해 주시는 유튜버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도 저희 차량을 정확하게 좀 더 타보시고 자극적이려고 아우디를 조금 깎아내리신 거는 조금만 자제 부탁드립니다. 네. 영업사원도 굶어 죽습니다. 그러다. 네. 그래서 사실 저도 되게 자동차 리뷰어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좀 리뷰를 해야 되는 게 뭐 차가 좋다 나쁘다 평가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고 그 다음에 그 평가가 뭐 소비자들에게 영향을 끼치겠지만 중요한 거는 팩트를 기반으로 리뷰를 해서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동안 정말 많은 리뷰 채널들을 봤고 그 리뷰 채널들 중에서 아우디 꽈트로를 제대로 설명하는 채널을 못 봤어요. 어떤 채널도 아우디 꽈트로 지금 이 차량에 들어간 아우디 꽈트로 시스템이 기계식인지 전자식인지 혹은 토크 배분이 얼만지 뭐 차가 뭐 후륜에 전자식 LSD가 들어가 있는지 혹은 그 작동 방식의 원리가 어떤지 이런 설명은 전혀 없고 그냥 아우디를 단순히 그냥 도심에서 그냥 짧은 시승 코스로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시승이나 물론 리뷰어분들도 뭐 어떤 분들은 일주일 동안 타보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일주일 동안 탔을 때 그냥 뭐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라는 평가도 좋지만 저는 이제 차를 가지고 이제 고속주행이나 그 다음에 산길 와인딩이나 혹은 비가 오거나 아니면은 뭐 날씨가 좋든 나쁘든 그런 다양한 환경에서 좀 차를 운행을 해보면 이 차량의 장점이 나타난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아우디가 제가 체감을 했을 때 아우디가 보여주는 가장 큰 장점이 주행 안정성이고 그 주행 안정성은 단지 날씨가 좋을 때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오거나 젖어 있거나 눈이 오거나 혹은 뭐 흙길이거나
그런 다양한 환경에서도 좋은 노면에서 달리는 것과 거의 비슷한 체감을 주는 그런 주행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우디는 잠깐 시승하는 걸로는 이 차의 장점을 느끼기가 생각보다는 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아우디의 장점이 드러나는 그런 리뷰를 하려면 결국에는 좀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다양한 환경에서 주행을 하면서 아우디를 평가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동의합니다. 네. 동의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자, 이제 아우디 전시장으로 다시 돌아왔고요. 간단하게 끝인사 드리고 어드바이저님과의 아우디 얘기들 너무 재밌게 잘 했고요. 일단 S4에 대해서 타보시니까 그냥 어떠세요? 괜찮으셨어요? 역시 아우디는 아우디다라는 느낌 자체를 느꼈고요. 네. 저도 그건 있었어요. 영상 항상 찍으신 거 보시면서 같이 타면 재밌겠는데 네. 싶었는데 재밌네요. 네. 그리고 확실히 아우디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신 것도 대화하다 보면 더 느껴지는 것 같고요. 너무 즐거운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특별히 또 이렇게 제가 부탁을 드렸고, 그리고 저한테 사실은 가장 처음으로 연락 주신 어드바이저님이거든요. 게다가 실제로 차량을 또 이렇게 제가 리뷰를 할 수 있게 차량도 많이 서포트를 해주시고 하다 보니까 오늘 특별히 이제 모셔가지고 같이 주행하면서 아우디 얘기도 좀 재밌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아우디에 대한 얘기들, 그 다음에 이 차량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아우디의 스포츠성, 그리고 어떤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같이 한번 나눠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또 제주 전시장에서 제가 이제 제주도에 살고 있으니까 제주 전시장은 뭐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 또 네. 언제든지 놀러 오십시오. 네, 뭔가 또 재밌는 차가 있으면 한번 구경하러 혹은 이제 시승 한번 해보러 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와주신 유영백 어드바이저님께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